결과엔 원인이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나왔다면 그것도 원인이 있는 거고 만점이 나왔다면 원인이 있는 거야. 그 공부가 정확하게 타겟팅된, 즉 만점으로 타겟팅된 공부였냐 이거야.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동기부여 백날 영상 봐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성적 잘 나올까? 얘가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해봅니다.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우리 3주차 수업이야. 선생님이 첫 주차 수업에서 선생님 수업 커리큘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줬었고 이제 익숙해졌을 거야.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한 개념이 평가원의 워딩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엑셀표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핵심 문제까지 그 4단계를 통해서 애기들이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 스펙트럼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위클리 테스트 줬었죠. 그래서 계속 누적 복습할 수 있다.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누적으로 핵심 문제들도 계속 모든 주제들을 이 주간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간지 꼬박꼬박 숙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하나 더 줬죠. 이 엑셀표 노트.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엑셀표 노트 확실하게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 거고 이 엑셀표 노트 설명하기 전에 잠깐 애기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고민했어. 왜냐면 선생님이 단과 실제로 선생님 시대인재 단과랑 여기 수업이랑 지금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달라. 시대 단과는 3시간 30분이고 여기는 지금 3시간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용을 다 다루다 보니 선생님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는 게 있거든. 그럼 엑셀표 안 하는 거 있나요? 문제 안 푸는 거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아이씨, 이 30분이나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 아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오늘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하면 수능 때까지 정말 잘 써먹을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한 20-30분 걸리겠지만 애기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어떤 말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온다. 아니 선생님 이거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맞아.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난 진짜 애기들을 만점 맞게 해주고 싶어. 그러려면 도대체 만점 맞은 만큼의 공부가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여기에 첫 번째 주간지에 손글씨로 다 적어서 넣어줬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난 애기들이 집에 가서도 선생님이 하는 말 기억해가지고 아 맞다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손글씨로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 생활과 윤리도 그렇고 사문도 그렇고 전부 다 선생님 손글씨가 들어간단 말이야. 물론 사문은 좀 손글씨가 적어요. 생활과 윤리는 전 단원이 다 손글씨로 구성돼 있거든 실제. 선생님이 학습지로 주는 거에. 그러다 보니 요 내용을 가지고 아 요런 걸 선생님이 얘기하나 보다 라고만 알고 있어도 집에 가면 또 한 번 상기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오늘 주간지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는 게 뭔데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선생님 여기에 97 만점자의 명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애기들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 97학년도 수능 때였어. 97학번이면 선생님보다도 위거든? 근데 이 당시의 수능은 지금 수능과는 달라. 그럼 어떻게 다르냐? 지금은 400점 만점에 만점자도 나오고 한 문제 틀린 사람 엄청 많고 막 이러잖아. 그 당시에는 시험이 진짜 어려웠었어. 94년도에 실제 이제 94학년도죠. 94학년도 수능이 처음 시작된 다음에 만점이 한 명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때 200점으로 만점이 설정이 됐었는데 그때 막 150점 맞으면 인서울 하고 막 이런 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시험이 어려웠었던 거야. 근데 제주도에 아마 제주도 학생이었었던 것 같아. 그 제주도에서 97학번에서 만점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하러 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어떻게 만점 맞았나요? 그랬더니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해맑게. 진짜 해맑았어. 그래서 머리 질끈 묶고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웃는 그 모습이 선생님의 뇌리에 박혔거든. 저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분은 지금 얼마 전에 윤우님의 그 유퀴즈 나왔더라고. 그래서 본 사람 있을걸? 아 제가 만점 맞아가지고 지금 물리학 박사를 하고 있고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가 재밌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진짜 시험이 어려웠는데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공부를 하니까 수능에서 만점이 나오는 거야. 애기들도 그렇게 공부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정확하게 만점 맞을 만큼의 공부라는 게 무엇이냐? 아주 타겟된 공부여야 돼.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 선생님 저 독서실에서 진짜 5시간 동안 항상 앉아있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자, 생각해봐봐. 결과엔 원인이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나왔다면 그것도 원인이 있는 거고 만점이 나왔다면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의 그 결과가 얻고 싶은 거라면 목표 달성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 전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독서실 진짜 맨날 갔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행동은 바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이어야 돼. 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생각해보자. 어떤 한 사람이 몸을 만들고 싶어. 보디빌더가 되고 싶대. 요즘에 선생님이 좀 헬스에 꽂혀가지고 헬린이 됐거든. 헬린이 되니까 요즘에 모든 예시가 다 헬창, 헬린이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막 헬창이 되고 싶대. 막 김종국의 몸매가 너무 좋고 막 어깨를 갖고 싶대. 그래서 맨날 헬스장에 가는 거야. 그리고 3시간 내내 런닝머신만 타는 거야. 그러면 마라토너 같이 얇은 몸매가 되겠지. 선생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나요? 자, 책상에 5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근데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분명히 뭔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머릿속에 있는 건 보이지가 않아. 런닝머신을 타고 있는 애한테 눈으로 보이니까 야! 이건 아니지. 너 김종국 같은 몸매를 갖고 싶으면 쇠질해. 아이 맛있다 막 이러면서 막 쪼아 막 이래야 돼. 이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그냥 공부를 하나 보다. 아유 우리 아이 5시간씩 6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 공부가 정확하게 타겟팅된, 즉 만점으로 타겟팅된 공부였냐 이거야. 그러면 만점으로 타겟팅된 공부라는 건 무엇이냐? 공부엔 우리가 만점이라는 목표를 위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선생님 저는 재미가 있어서 공부를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 책 진짜 많이 읽었다고 얘기했었죠. 선생님 무협지만 한 2,000권 읽었단 말이야. 선생님 어떻게 2,000권 읽어요? 아니, 되게 쉬워. 만화책 한 세트가 100권이라고 생각하면 10세트 읽으면 1,000권이잖아. 그런 것처럼 무협지도 한 세트가 막 100권씩 200권씩 되는 것들도 있었거든. 그런 거 한 몇 세트 읽으면 1,000권, 2,000권 읽은 거야. 누군가가 책을 읽으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재밌어서.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는데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수능이라는 아주 객관화된 지표로서의 결과에 만점을 원하고자 지금 공부를 하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만점을 맞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겠지? 즉 만점,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이 중요한 거야. 그럼 도대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이 공부가 뭔데요? 첫 번째,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애기들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었을 때 그러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겠지. 시험장에 가서 당연히 정답 고르기가 쉽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애기들 선생님과 중얼중얼 따라 하다 보면 0단원부터 5단원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오늘 그래서 원래 수업 처음 시작에 선생님 복습시키고 하잖아. 오늘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 애기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 우리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0단원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크게 2가지로 구분 되죠. 즉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무슨 관점? 그렇지.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사회문화 현상의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는 무슨 관점? 오, 너무 잘했다. 그 다음 거시적 관점은 또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안정과 통합을 강조하는 무슨 관점? 그렇지. 기능론. 그 다음 아니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낸다. 무슨 관점? 너무 잘했어. 현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현상에 의미 부여된 상황이 중요한 거야. 무슨 관점? 그렇지.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2가지로 구분됩니다. 야, 능력이 좋으면 돈 많이 받는 건 당연해. 무슨 관점? 그렇지. 아니야.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잖아. 무슨 관점? 그렇지. 기능론과 연결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너무 잘했다. 그 다음 갈등론과 연결되는 일원론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너무 잘했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이 거시, 미시, 기능, 갈등, 상상론 구분된다고 얘기했고 선생님이 이건 심화의 개념에서 스펙트럼에서만 다루고 실제 애기들이 수능이나 시험에서 만날 땐 여기에 다 통합돼서 출제될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1탈 이론 5가지 배웠습니다. 1탈 행동, 1탈 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부여해서 1탈자가 되는 거래. 무슨 이론? 너무 잘했다. 아니래.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한테 1탈이 배웠대. 무슨 이론? 너무 잘했다. 차별적 교재 이론. 아니야. 원래 있어야 할 규범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이론? 그렇지. 뒤르캠. 자, 목소리가 살짝 작아졌지. 여기서 느껴지지? 여기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안 되지. 여기까지 중얼중얼 따라했던 모든 것처럼 이렇게 따라야지.
자, 사회 목표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합법적 수단이 부족해. 무슨 이론? 그렇지, 머튼의 하면 이제 기억났지. 그리고 갈등 이론 같은 경우는 메인 이론 잘 안 나온다. 강자와 약자를 억압하고 그렇게 누르는 과정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개인과 사회관계 두 가지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사회 자체가 중요하다. 무슨 이론? 그렇지, 실제론. 아니야, 개인이 중요해. 무슨 이론? 그렇지. 자, 여기야, 이 영단원에서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숙제 줬었어. 3월 모의고사에 이런 표분석 3문제 빼놓고는 17문제 중에 여기서 4문제 나온다. 이거 다 알고 있으면 모를 수가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셀프 엑셀표 노트도 어떻게 하는지도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나눠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셀프 엑셀표 노트 하나 펴보자. 이거 선생님이 디자인한 거다. 이미지는 사고 여기 위에다 나 만점 좋아해. 여기다 쓴 거야. 근데 되게 오래돼서 조금 바랬어요, 색이. 왜냐면 선생님 이제 좀 작은 사이즈 엑셀표가 있었는데 요즘 다 나가가지고 없고 그래서 만들려고 할까 말까라고 하다가 안 만들었다가 애기들이 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온 건데 A4기는 하지만 여기 딱 펴보면 보이시죠? 출처, 주제,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죠. 그래서 출처 적어. 내가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헷갈렸던 하나씩 다 적어.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사회 불평등,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그리고 나서 기능론, 갈등론 모두 다 불평등,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둘 다야.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거 빨강색으로 적으라 그랬지. 이걸 빨강색으로 적으면 얘가 이렇게 가려져서 나 혼자만의 셀프 엑셀표 노트 그리고 테스트지가 됩니다. 이렇게 매 주마다 혹은 매 시간마다 내가 모르는 거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나중에 시험장에 갔었을 땐 진짜 몇 장으로만 추려지거든? 그니 요 형태, 선생님이 그래서 후기 가지고 왔어. 애기들한테 동기부여. 선생님 학생이 선생님이 찾아봤어. 애기들 엑셀표 누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었지? 그리고 카톡 온 것 중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이야기. 그냥 선생님 만나고 뭐 생윤 공부 이건 뭐 생윤이든 사문이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어차피 엑셀표 다 만들어주고 공부 방법 똑같은 거니까 여기 뭐 그 공부의 길을 찾은 느낌이에요. 하나도 헷갈리는 거 없이 다 잘 풀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라고 했는데 이 아이 만점 맞은 아이였거든.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야. 선생님 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엑셀표 진짜 항상 너무 감동이었어요. 모든 커리큘럼마다 선생님이 엑셀표를 줍니다. 그러니 그게 쌓이면 틀릴 수가 없어. 그게 개념이겠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 수업할 때 여기 상상미학에서의 이 학생의 후기였다라고 가져온 거였는데 생윤 6등급, 사문 5등급이었는데 이렇게 점수 끌어올려준 문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 선생님이 어디였더라? 엑셀표 이렇게 있는데 제일 수능 때 제일 마지막에 엑셀표 노트랑 5단 노트랑 교재만 가지고 갔어요. 이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1년 전입니다. 아니지. 재작년이니까 2년 전. 요 학생은 선생님한테 자기가 찍은 노트랑,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노트랑 이런 거 다 여기 가지고 찍어서 보내줬어. 저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쌈이랑 했던 노트들.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 이게 딱 그 느낌이야. 아이가 검정색으로 쭉 텍스트를 씁니다. OX로. 그리고 빨강색으로 답을 쓰지요. 그리고 얘를 가리는 순간 얘는 테스트지가 됩니다. 애기야, 나 애기 거 줘. 애기가 숙제 해온 거 선생님이 봤거든. 근데 이거는 노트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이거야. 어떤 종이든 상관없어. 내가 공부했던 거 오답 쫙 했어. 그럼 여기 빨강색으로 써. 가리는 순간 보이지 않죠? 이게 테스트지야. 그럼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했던 게 이 한 장에 녹아나는 거야.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겠지. 이렇게 공부하면 개념이 쌓이는 거야. 근데 이걸 하는 친구가 있고 하지 않는 친구가 있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선생님 개념만 알면 되나요? 근데 애기들 알걸? 선생님이 개념만 해서는 실제로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걸 여러 번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자, 생각해보자. 교과서가 개념이야. 애기야, 교과서만 본다고 수능 만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5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혹은 매일매일 사문 생형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는 했지만 성적은 나올 수가 없어. 기출 풀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기출을 풀면서 문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자체도 숙지해야 돼. 애기들 곰곰이 잘 생각해봐.
이 문제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상황 판단이라고 해서 애기들 풀이 방법도 알려줬었어. 기능론, 갈등론 다 배웠지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황하는 거야. 문제 유형마저도 익숙하게 훈련해서 가는 게 만점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만일까? 아니요. 또 있어. 실수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마킹 실수 없는 것도 실력이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마킹 실수 없는 방법. 자, 실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랑 옳은 것을 골라라가 있죠. 근데 옳지 않은 거에 동그라미 친다? 그러면 체크를 해. 아, 내가 옳지 않은 거 골라야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에다 X표를 쳐. 그거 쭉 읽고 이건 맞는 말이네. 이건 맞는 말이네. 이건 틀린 말이네. 이건 맞는 말이네. 이건 맞는 말이다.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니까 체크. 답 3번. 이것도 스킬입니다. 만약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렇게 풀었는데 실수가 났다? 아니야. 실수 절대 있을 수 없어. 근데 분명 애기들이 살면서 이런 적 있을걸?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옳은 거잖아. 2번? 옳은 거잖아. 3번 옳지 않은 거네. 4번 옳은 거네. 맞는 말이네. 분명히 있어.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시험의 대부분은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러니 우리의 무의식이 자꾸 옳은 걸 찾아가려고 해. 그러니까 시험장에선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하면 앞에 X 치고 푸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노하우야. 즉,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녹여낼 거야. 애기들, 이 개념, 애기들 머릿속에 엑셀표를 통해서 넣어주게 선생님 콘텐츠 다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 문제풀이 유형까지도 해줬잖아.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마킹 실수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독해도 잘해야 돼. 이것도 중요해. 우리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명목론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실제론이라고 풀어서 틀렸던 친구들이 있었어. 기억나죠? 손 들어서. 본인들은 알 거야. 그럼 왜 그랬느냐? 이게 실수였어야 그 친구들 다 그럴걸? 자기가 실제론 명목론은 완벽하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실제론과 연관되는 단어들을 보고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단어만 보고 알아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했을 때 만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 더 추가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방법. 자, 우리 한번 손 들어볼게. 나는 동기부여 영상을 종종 본다. 손. 몇 명 없어? 분명 있을걸?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내용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용은 다 알았어. 근데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막 동기부여를 해야지 열심히 삶이 사라지고 그래서 잘 돼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동기부여 백날 영상 봐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동기부여 해서 저는 결과 나왔는데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그건 확률이야. 동기부여는 확률입니다. 동기부여의 이런 영상은. 왜?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해야지 만점이 나오는 이건 완벽한 연관관계로서의 연관성이 아주 높은 인과관계야. 즉 여기서의 공부는 바로 이 공부예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이 공부가 되었을 때 만점이 나옵니다. 운도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1등급은 나와. 근데 아이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영상 보고 쓴소리 영상 보면 열심히 막 대학 입학 여기 앞에다가 이름 이만큼 써놓으면 그게 결과를 만들어내 줄 거라고. 아니, 중요한 건 그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이 공부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한 거야. 동기부여가 중요한 이유는 이걸 자발적으로 하게 만든다라는 최대의 광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서 만점을 만든 친구는 동기부여 해가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맨날 동기부여 영상만 봐. 그리고 공부는 안 해. 아니 그리고 솔직히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로만 공부를 한다거나 개념만 공부를 한다거나 문제풀이는 안 봤다거나 그럼 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 거야. 완벽하게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 잘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서 엑셀표 선생님이 벌써 이게 3주차 수업이란 말이야? 2주차 수업 때까지 한 개도 틀리지 않게 해야 돼. 즉 애기들은 2주차 엑셀표를 한 개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3주차에 왔었어야 돼. 근데 그거 안 한 친구 분명히 여기 있을걸?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안 돼서 나 대학 가기 싫어서? 아니지. 여기서 대학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만점 맞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냐? 생각보다 공부라는 게 재밌진 않잖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냥 어쨌든 앉아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억지로 앉으려고 동기부여도 보기는 하지만 실제 제일 강력한 건 습관입니다. 동기부여 영상도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너 대학 가고 싶은 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너의 목표 달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슨 선생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끌어당김의 법칙? 나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고 하면 나 100억. 나 100억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한테 끌어당겨라. 나 이렇게 하면 막 100억이 온다? 말이 안 되잖아. 결과는 100억을 벌고 싶다? 저는 선생님 로또 맞고 싶은 게 꿈인데요? 그럼 로또를 사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내가 100억 벌고 싶다? 그럼 100억을 벌 행동을 해야지. 그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인정합니다. 이 갑에게는 동기부여가 유효할 거야. 하지만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제목만 적어놓고 목표만 적어놓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개는 하는 게 중요해. 한번 생각해봐. 동기부여 영상 맨날 보고 맨날 목표 설정하고 맨날 다이어리만 쓰고 공부는 안 했어. 엑셀표를 안 해왔어. 문제 유형과 풀이 방법도 숙지 안 했고 실수도 계속 하고 있어. 그런 아이랑 여기 써놨죠 선생님이. 억지로 강제로 엄마에 의해서. 여기 병이라는 아이는 있는데 얘는 사문이 싫어. 아니, 솔직히 사문 자체가 싫은 거라기보단 그냥 다 싫어. 그냥 다. 근데 엄마가 계속 하래. 그래서 알았어. 그럴 꾸역 하고 있어. 착해. 마음은 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엑셀표도 한 개도 안 틀려. 그리고 문제 딱 보자마자 상황 판단도 다 할 수 있어. 엄마가 시키니까 실수도 자꾸 안 하게 돼.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누가 더 성적 잘 나올까? 얘가 더 잘 나오는 거야. 동기부여 영상 1000개 본 아이. 근데 엑셀표도 안 외우고 개념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고 문제풀이도 익숙하지 않은 그 친구야. 동기부여 전혀 안 됐고 맨날 엄마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도 투덜투덜 대면서도 앉아서 억지로라도 이걸 해냈다라면 얘가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진짜 팩트를 봐야 돼. 공부해야지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는 순간 억지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애기들 잘 생각해봐. 애기들도 루틴이 있을까? 양치질 먼저 하는 사람, 세수 먼저 하는 사람 그거 다 나름의 습관이야. 근데 그거 억지로 뭔가가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그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개념 완성에서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걸 오늘은 선생님은 완벽하게 사회문화에만 맞춰가지고 이 틀을 짜왔지만 애기들 방식대로 이번 주 일주일만 요 주간지 다음 페이지예요. 주간지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있어. 개념 완성의 목표. 엑셀표를 하나도 틀리지 않을 만큼 공부하기. 지금 2주차인데 아직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복습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얘 누적 복습과 더불어 진도, 즉 이번 주차에 나간 진도도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셀프 엑셀표 어떻게 하는지도 했고 엑셀표 나눠줬죠? 그럼 셀프 엑셀표 노트까지 합니다. 그럼 자 3주차, 오늘을 기점으로 생각해보자. 스펙트럼 3주차엔 우리 0단원 끝났기 때문에 누적 복습의 형태로 0단원 전체가 누적 복습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여기 오늘 이 시간에 1단원에 진도를 나갈 거야. 그럼 1단원 해당 범위도 진도 엑셀표 복습해 줍니다. 그리고 주간지 풀고 오답하고 셀프 엑셀표 노트 정리하고 복습하는 건데 이만큼을 선생님이 만들어놨어. 근데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이 다 출력되고 보니까 파일이 1, 2 파일이 있거든. 1이 시대인재 파일이고 2가 상상력 파일인데 1로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이게 토요일 수업이야. 이게 선생님이 시대인재는 토요일 수업이거든. 그 애기들 화요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수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로 바꿔주세요. 이건 애기들이 그냥 바꾸면 돼. 그럼 이 선생님 이걸 맨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나는 만약에 애기들이 1대1 수업이야. 그래서 애기들이 공부된 분량이 다 다르고 그 다음 복습을 한 정도가 다르고 암기되어 있는 양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 딱 한 페이지로 딱 간략하게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한 80명 있나? 그지? 한 7, 80명 있는데 이 7, 80명 있는 이 애기들을 전부 다 이걸 커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부 다를 준 거야. 여기를 화요일, 선생님 이거 왜 화요일은 왜 넣었어요? 그런 게 있어. 갑자기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꿈꾸면서 집에 가서 하고 싶어. 그래서 이것까지 넣은 거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죠. 다음 주 화요일 수업에 수업 전에도 할 수 있으라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다 넣어놓은 거야. 매주마다 줄 겁니다. 그럼 어떠냐? 자 이런 거야. 선생님 저는요. 0단원에 우리 이거 아까 복습했잖아.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 사회 불평등 현상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엑셀표 책으로 보면 파트 2 같은 경우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 62페이지죠. 여기서부터 복습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곰곰이 잘 생각해봐. 선생님 이거 엄청 분량이 많아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깨좁게 잘라놔서 그렇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생각해보면 우리 이거 처음 배울 때에도 한 페이지당 2분씩밖에 안 줬어. 그러면 하나당 5분이 안 넘어가. 즉 애기들은 5분이면 이걸 하나를 다 엑셀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제일 많아서야. 개인과 사회 관계 같은 경우는 2분이면 끝나. 이 전체를 복습한다고 할지라도 20여 분밖에 안 돼.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아는 걸 또 할 필요가 없지. 점점 줄게 될 거야. 그럼 자 생각해보자. 나는 수요일 날 이거 복습해야지. 0단원은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1단원 해야지. 그리고 일요일 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복습해야지. 이렇게 체크를 해. 그리고 내가 했어. X표 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분량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실제 했을 때 X표가 되는 거에 재미가 들리고 습관이 되는 순간 이 모든 내용은 애기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한 개도 안 틀릴 거거든. 그럼 선생님 주간지는요? 자 생각해봐. 선생님 매주마다 주간지 주잖아. 근데 그 주간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1주차 때부터 모든 주제 한 문제씩 두 문제씩 꼬박꼬박 넣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빼놓지 않아. 그러면 그걸 다 풀어. 그럼 선생님 저 주간지 한꺼번에 풀긴 힘들 텐데요. 그럼 여기 수요일 날 이거 풀 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만 풀어야지. 그리고 여기 할 때는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풀어야지. 뭐 이게 끝나.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있죠. 여기에서 셀프 엑셀표 노트는 언제나 공부한 날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는 게 하나라도 있을 거잖아. 그럼 셀프 엑셀표 노트에 옮겨 적는 거야. 그리고 그거 마지막에 테스트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걸로만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1, 2주차에 복습을 좀 안 했어요. 무조건이야. 선생님 저 개념을 다시 개념을 선생님이랑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100%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는 완벽주의 성향은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더 잘 못 끝내. 한 7, 80 끝났다고 할지라도 엑셀표 하면서 오히려 나머지를 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러면 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1주차, 2주차 거 복습 안 한 친구도 분명히 여기도 있을 거잖아. 그럼 이번 주에 선생님이 주는 거니까 이번 주에 해. 걔네들은 이게 다 체크돼 있어야지. 20분씩 매일매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잊어버리지 않겠지. 그럼 그 다음 주엔 얘가 줄어들고 있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매주마다 이 공부 스케줄을 줄 겁니다. 왜냐? 나중에 되면 1단원, 0단원 따로따로. 왜냐면 1단원 하는데 오래 안 걸릴 거거든. 그리고 나중엔 이거는 내가 1단원 이제 너무 안 틀리니까 이걸 처음부터 다시 또 볼 필요가 없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셀프 엑셀표 노트만 해야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말이 될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애기들 머릿속에 넣었고 그런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도 숙지했고 그런 다음에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이 왜 자꾸 이런 툴을 만들고 선생님이 올해 처음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미 혼자서 선생님이 노트 주지도 않았는데 숙제로 다 복습해가지고 셀프 엑셀표 어쨌든 A4 용지 하나에도 다 정리해오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럼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복습도 한 번도 안 했고 숙제도 안 한 친구들도 여기 있을 수 있어. 근데 난 모든 친구들이 모든 애기들이 만점을 맞고 싶기 때문에 이 학원에 등록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다 끌고 가고 싶어. 그래서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 이걸.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 이 타임 스케줄,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걸 아주 잘게 쪼개서 하나씩 이거를 투두해서 던으로 만들어내는 그 경험을 해보면 그게 습관이 될 겁니다. 이건 동기부여보다 더 강력한 습관이 되는 거야. 아침에 눈 뜨면 엑셀표 해야지 그리고 앉아서 저것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러면 사회문화에서 시작한 이 습관이 다른 과목으로도 전체의 과목으로 다 갈 수 있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지만 만점이 나올 거야? 아니지. 애기야, 이걸 하면 만점이 나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애기에게 가장 최적화된 선생님을 고르는 건 애기들의 이런 선택지야. 그러니까 나랑 굳이 안 맞는 과목을 나랑 굳이 안 맞는 선생님은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걸 하는데 나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나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나에게 습관에 무슨 툴도 주는 선생님이 누구지? 그건 애기들이 택하는 건 거야. 동기부여? 선생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동기부여는 애기들 자극하는 포인트거든. 선생님도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 되게 작은 학원에 있었다 그랬잖아. 2009년에 선생님 학원 오픈합니다. 문사탐 학원이라고. 근데 난 이 학원에서 벗어날 일이 없었어. 작은 학원의 원장이 나야. 선생님도 나 하나야. 지금은 선생님이 다른 분이 계시긴 하지만 왜냐? 이미 내가 내 수업을 할 장소를 갖고 싶어서 학원을 차렸던 거지 학원을 키운다 이런 꿈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미 첫 해부터 선생님은 풀로 강의가 다 찼어. 마감이 됐었어.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어떤 때는 1년 전에도 막 선생님이랑 그 팀이랑 막 계속 조율해가지고 스케줄 잡고 1년, 2년 하고 막 이렇게도 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다른 학원에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이게 또 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시기도 있는 것 같아. 어떤 계기를 통해 선생님이 스카이 에듀,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그러더라고. 스카이 에듀 담당자분도 나처럼 대치동이나 어떤 큰 학원 없이 작은 학원에서 바로 인강을 런칭하는 경우가 없대. 근데 난 장담하지. 내 엑셀표, 나 여기서 엄청 잘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때도 엑셀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엑셀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엑셀표 하고 애기들 푸시하면 공부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작은 학원에서 애기들 얼마나 푸시했겠어. 책 이름이 플리즈였어. 제발 외워줄래요? 근데 그런 이유였어. 애기들 이것만 하고 가면 된다. 진짜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때 문서연이나 스카이 에듀의 문서연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스튜 런칭하고 6개월 만에 사문생은 1등이 됩니다. 스튜에서. 선생님 대치동 나온 첫 해에 바로 시대인재에 들어갔습니다. 나 솔직히 시대인재 어떤 학원인지 몰랐거든. 근데 시대인재 학원이라는 게 있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카이에듀에 들어갔었고 선생님이 수업을 보고 이승원 선생님께서 문 선생님 수업 괜찮은데 뭐 시대인재 한번 해볼래요? 아, 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선생님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다른 걸 느꼈어. 안녕하세요. 저 문사탐 서초동에서 작은 학원을 하고 있는 문서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와 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대표 강사 문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문서연입니다를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야. 애기의 그림 실력이 지금 이 순간과 내년 1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 생각보다 차이 없을걸? 근데 애기의 학벌이, 애기의 성적이 애기의 포장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기들을 다르게 볼 겁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잖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 아이들은 만점 맞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걸 경험해보니까 내 아이들은 좋은 포장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난 이때도 엑셀표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도 엑셀표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난 애기들의 본질을 믿는 거야. 왜냐? 선생님 보니까 대치동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19살, 20살인데? 그래서 선생님 진짜 많이 배우거든. 그러니까 나는 애기들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쁜 포장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절대로 학교가, 절대로 성적이 애기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순 없어. 근데 그 포장지를 갖게 되면 애기의 삶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거지. 그러기 위해서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세요. 그러기 위해선 동기부여도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딱 동기부여잖아. 근데 이런 거 재밌지. 근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준 그 모든 걸 다 해오세요. 선생님이 똑같이 획일화된 그런 형태로 애기들에게 준 건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애기들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체크하고 숙제해오면 되는 건 거야. 근데 그걸 경험해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매주마다 줬거든. 그걸 경험해보면 이렇게 하면 차곡차곡 쌓이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근데 이건 이미 지난주 애기가 느꼈을걸? 지난주에 선생님이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줬었을 때 문제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답을 고르는 게 쉬웠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이렇게 공부하면 모의고사에서 만점 맞겠구나 그 느낌을 받을 거거든. 그걸로 수능 때까지 만점 맞아오시면 됩니다. 자, 공부법 한 20-30분 얘기했는데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이건 단순히 선생님의 스펙트럼 개념 강의뿐만이 아니라 애기들의 모든 과목 그리고 애기들의 인생에서의 목표 달성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실제 애기들이 행동하고 실제 애기들이 이 행동을 전부 다를 마스터해놨을 때 애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진도 나가볼까요?